이번에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과 개혁 정치를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붕당이 만들어져서 붕당이 대표적으로 서인과 남인으로 싸웠는데 계속해서 막 싸웠죠. 특히 숙종이 하루아침에 정권을 바꿔버리게 되는 한국이라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서 서로의 성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상대방을 무조건 깔아뭉개는 그런 붕당 정치의 성격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인의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게 돼요. 그러면 정권을 장악한 서인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똘똘똘 잘 지냈을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서인 안에서 또 세력이 노론과 소론으로 또 이렇게 분화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숙종 다음 왕이 되는 영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꾸만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싫겠죠. 그래서 영조는 이 붕당 간의 싸움을 막고자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제에서도 크게 나와 있는데요. 그 주제의 이름이 바로 탕평책입니다. 싸우고 하는 거를 총으로 쏘듯 뭔가 평평하게 만드는 정책, 이것이 바로 탕평책입니다. 영조의 이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탕평비라고 하는 것을 세워요. 비석의 이름이 탕평비인데요. 이 비석이 뭐냐면요. 이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니네 서로 싸우는 거 있잖아. 니네 그거 진짜 나쁜 거야. 서로 싸우는 거 나는 이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대통령이 갑자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뭔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올린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이제부터 싸우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조는 어떤 탕평책을 사용하냐면요. 우선적으로 영조가 하려는 탕평책을 지지하는 관리들을 자기 편으로 막 만들어요. 그래서 영조는 먼저 자기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강력한 정책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힘이 진짜 세서요. 당시 실제로 이때는 영조의 약간 눈치를 보느라 붕당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약간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영조는 강력한 탕평책을 시행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영조는 균역법이라는 것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야 했는데요. 항상 군대에 가는 게 아니라 군대에 안 가는 해에는 군대에 가는 대신에 군포라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즉 옷감이라는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군대에 안 가는 대신 내는 세금이 매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줄여준 것, 균등하게 모두 이 세금을 1년에 한 필씩만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군대 안 가는 대신 내는 세금이 매년 있었는데 그 세금을 균등하게 줄여준 법, 바로 균역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사회를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대전이라는 법을 편찬해서 그동안 지지리도 싸우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정신 없었던 것을 새로운 법전으로 다시 차근차근히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조하면 강력한 탕평책, 그러니까 붕당들이 서로 싸우는 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서 탕평비를 세우면서 서로 너네 싸우지 마! 라고 얘기를 했고, 영조의 정책에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줄여준 균역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속대전이라는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정조가 왕이 됩니다. 이 정조도 할아버지인 영조처럼요. 똑같이 서로 싸우지 마라고 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영조의 탕평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조는 약간 탕평책을 할 때 자기의 의견에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면, 정조는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붕당이 서인이건 남인이건 노론이건 소론이건 상관없이 그냥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채용합니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조는 붕당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보고 걔가 어떤 붕당에 어떤 데에 속해 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관리로 등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붕당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정조의 탕평책입니다. 우리 책 73쪽 위에 나와 있어요. 한번 밑줄 치면서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의 차이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왕실 도서관을 만듭니다.
자, 세종도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정조도 규장각이라는 왕실 도서관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훌륭한 신하들과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합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은 서얼이라고 해서 첩의 자식들, 즉 양반들이 자기 첫 번째 부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고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이들을 서얼이라고 했는데요. 항상 이 사람들은 제대로 관리에 등용되지도 못했는데 정조는 서얼이라고 해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해야지라고 해서 규장각에 서얼을 등용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개인적인 능력을 더 우선시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정조는 수원에다가 새로운 성인 화성을 세웁니다. 왜냐면은 한양에서는 뭔가 새로운 정치적인 개혁을 자꾸만 하기에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새로운 성을 세워서 여기에서 조금 더 개혁적이고 좋은 정치를 많이 시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화성을 세우는데요. 왜냐하면은 정치 권력이 너무 한양에만 막 이렇게 몰두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수원에 화성을 건설합니다. 특히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정약용이죠.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서 이 거중기의 원리로 이용해서 이 화성을 굉장히 빠르게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조는 결국 정리하면 새로운 개혁 정치를 위해서 성을 세웠고 이걸 통해서 한양에 집중된 권력을 많이 분산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영조와 정조의 정책을 배웠어요. 영조와 정조를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은 바로 탕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평이라고 하는 건 붕당들이 싸우지 않고 평평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정책이 바로 탕평책입니다. 그래서 서인과 나빈, 노론, 소론 너네 절대 싸우지 마 라고 해서 탕평책을 실시하는데 영조의 탕평책과 정조의 탕평책이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책에서 밑줄 치고 한번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영조와 정조의 대표적인 정책까지도 구분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퀴즈 풀어보고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72쪽입니다. 1번 탕평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해볼게요. 자, 영조는 탕평의지를 담은 탕평비를 세웠나요?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고. 정조는 자신의 탕평책을 지지하는 관리만을 우선으로 뽑았나요? 아니죠. 이건 바로 영조고 정조는 그냥 옳고 그름을 따져서 붕당과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뽑았죠. 2번 영조는요. 군대에 관한 백성들의 세금의 부담을 줄여줬는데 그 법이 무엇이었죠? 바로 균역법이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73쪽에 사진과 관련된 것을 찾아 기호를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속대전은 기억이고 규장각은 디귿이고 수원하성은 니은이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사진을 보고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웠던 내용을 워크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